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전도 심상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아마 국내에선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아주 희한한 개념의 요격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뮤턴트, 돌연변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군사 지정학과 맞물려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은 미국이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 게임이라고 하면은 미식축구입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는 이제 보면은 사실은 거의 군사작전이에요. 군사지정학과 가장 비슷한 스포츠 경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와 유사하게 지금 굉장히 살떨리는 군사지정학 게임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중심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전쟁은 타협이 없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갈 때까지 갈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크리미아와 돈바스를 완전히 다 되찾는 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잘못 튀게 되면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갈 때까지 간다라고 예측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우크라를 이제 적당히 타협해서 크리미아를 포기하면 또 여기에 덧붙여서 돈바스도 포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 이게 이제 마크롱하고 숄츠가 작년에 떠들던 소리죠. 이제는 그들도 아닥하고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 상당히 협조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또 미국에서는 공화당 찌질이들이 공화당의 일부 찌질이 고립주의자들이 이런 소리를 떠듭니다. 그게 뭐 트럼피스트라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트럼프가 그래도 반중 깃발을 들고 도덕적 보수주의 깃발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세계 군사지정학 구도로 가면 이렇게 찌질이 고립주의인가. 그쪽 진영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게 공화당 내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220여 명의 미 공화 연방 하원의원 중에 이 찌질이 고립주의자들은 대개 한 5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찌질이 고립주의자들 미국 안에서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크리미아 떼주고 뭐 돈바스 떼주고 여기 이제 지도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 세계 군사지정학 구도가 모두 붕괴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나라도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서방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핵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야 그럼 우리도 핵 가지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를 제압을 하려면 제가 이제 젯벨트라고 부르는 나라들, 그러니까 러시아랑 국경을 마주하거나 정말 거기랑 바로 걸려 있는 나라들인데,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발틱 3국, 그 다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쭉 저기 이제 흑해를 건너가지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이제 오탄,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젯벨트인데, 지금 조지아에서 굉장히 시위 붙어가지고 정부가 양보를 했죠. 물러났죠. 그 공안법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공안 관련법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이 조지아가 이 오탄이, 저기 흑해랑 연결될 때 통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제가 이제 젯벨트라고 하는데, 이 젯벨트 국가들, 특히 이제 우크라까지, 저 노르웨이에서부터 우크라까지 젯벨트의 저 북쪽 여기는 이제 하나같이 전부 갈 때까지 가자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그냥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적당히 짬짬이 해가지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래서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면 이 젯벨트 국가들이 러시아를 감당하겠다고 나서질 않아요. 당장 폴란드부터 다른 마음 먹게 되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쟁은 저는 갈 때까지 간다고 봅니다.
자, 그럼 갈 때까지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세뇌가 단단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20년대에 독일인들, 뭐 히틀러가 그냥 나왔겠어요. 독일의 그때 분위기가 분노와 원한에 찌들은, 분노와 원한에 불타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나치 대중운동이.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세뇌가 되어 있냐면, 서방은 변태, 마약, 파시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 러시아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거를 계승하는 제3 로마로서 기독 정신과 튼튼한 건강한 그런 도덕의식으로 되어 있는 우월한 러시아 문명, 러시아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방의 타락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다.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우리한테 굴욕을 줬다. 그러면 이제 1920년대에 나치를 태어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세계와 문명과 인류에 대한 분노, 원한이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을 장악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도끼가 가득한 그런 토양에서 앞으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러시아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위험 요소죠. 예,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게. 근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우실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제 크리미아까지 완전히 수복하면서도 러시아를 완벽하게 제압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천천히 발효해서 스스로 분노와 원한 그 도끼를 사기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옆에서 펌프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국도 함께 중러를 독속에 가두어서 컨테인먼트에서 그러니까 격리시켜서 가두어 가지고 스스로 발효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튼튼한 컨테인먼트의 그 뚝 혹은 독을 만들 수 있냐 없냐에 인류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유럽에서 제가 이제 젯벨트라는 단어를 만들었듯이 그걸 만약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 만들면 유벨트가 되겠죠. 네,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를 하고 동남아와 인도가 엮이게 되면 이게 유벨트가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U자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네, 유벨트입니다. 저게 돼야 됩니다. 젯벨트나 유벨트란 단어는 이제 제가 만든 이름이죠. 이게 만들어져야 이제 유벨트가 만들어져야 중국을 이제 도끼가 번지지 못하도록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도발을 못 일으키도록 제압을 해서 중국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중국의 도끼가 발효돼 가지고 순치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되겠죠. 또한 동시에 이제 미국이 어마무시한 그런 군비 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돼야겠죠. 너희 둘이 힘을 합쳐도 소용이 없다. 봉사 2명이 손잡고 가봐야 어디 가겠냐.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던져서 중국과 러시아의 길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미국이 이걸 잘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4년 국방 예산에 대해서 국방부가 신청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3개월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하거든요. 10월에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2024년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방부 쪽에서
자기들이 내년에 얼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이 나오는데 대충 그 안 비슷하게 갑니다. 예, 지금 미국이 8,420억 달러면 1,100조, 1,200조 이렇게 1,000조 원을 훌쩍 넘긴 액수를 지금 국방부가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한테 야, 동맹 맺어봐라. 그래, 너희 군비 경쟁 해봐라. 해보자 한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돈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그 첨단 기술 또 무기 기술에 있어서 미국이 족탈불급의 그런 그 선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우위 플러스 이 천문학적 지출이 합쳐져서 지금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뮤턴트 미사일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 그러면 요새 이제 말이 많이 되고 있는 네, B-21 이제 폭격기.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미 육군에서 이제 그 선택을 한 여기 벨사의 V280 발러 틸트로터 헬기죠. 기동 헬기예요. 저게 블랙호크를 대체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게 얼마나 살벌한 비행기냐면 저게 시속 거의 한 500km 가죠. 그거 좀 넘어서 가죠. 그리고 항속이 한 2,000km 나오지 않나? 굉장히 멀리 가요. 그리고 저 엔진의 마력이요. 그 치누크보다 엔진 마력이 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극비 속에 베일에 가려져서 저 NGAD가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아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이제 그 미사일 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을 요격할 수도 있는 미사일이 나올 것 같다. 예, 극초음속이 이제 대기권에서 이제 목표물에 도달할 때쯤 되면 보통 한 음속의 한 5배, 6배 정도 되거든요. 극초음속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그게 되고 또 미국 자신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어떤 그 개발 일부 그러니까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2가지 모델에 관해서는 개발이 끝나서 배치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극초음속 분야에서 미국이 뒤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엄살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이 그 군사 기술과 이 군사 개념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데기 때문에 어떤 그 태만하게 뭘 뒤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적화된 걸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적화돼서 할 수 없는 이게 최적화된 거가 아니면 R&D 시간을 훨씬 더 길게 가져서 최적화될 때까지 최적의 기술이 나올 때까지 좀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인 그런 의미가 떨어지는 것을 뭐 우리 극초음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느긋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좀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과는 좀 그 궤를 달리하는 그런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뮤턴트인데 뮤턴트는 아시겠지만은 돌연변이란 뜻이죠. 이게 획기적인 요격 미사일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야, 뭐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에요. 가다가요, 예, 뱀대가리처럼 앞이 꺾여요. 뱀대가리처럼 앞이 꺾여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효과를 가지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소재나 이런 게 극도로 발달한 거죠. 소재 같은 게. 저게 왜 그러면 음속에 한 3, 4배 이상 가면서 저게 앞에 뱀대가리처럼 꺾이면은 그때 받는 그 열과 마찰과
충격이라는 게 보통이 아닐 텐데 그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우선 이 미사일의 특징이 아까도 보셨지만 일단 귀날개가 없어요. 꼬리 날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싼 미사일들, 고속 미사일들이 귀날개가 없거든요. SM-3 같은 거.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천공이 아마 귀날개 없죠. 예. 우리 탄도미사일들도 귀날개 없죠. 귀날개가 있으면은 조정하기 쉬운데 그 항력이 커져가지고 연비가 나빠지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예, 귀날개가 없어요. 꼬리날개만 있어요. 그런데 얘는 측추력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LCM 귀날개 없는데 측추력 가지고 방향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씩씩씩씩 쏴가지고 자기 방향을 조절하죠. 근데 측추력기도 없어요. 꼬리날개만 가지고요. 귀날개도 없고 측추력기도 없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이게 보신 걸 이제 미국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articul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관절식, articulation이 관절식 구조를 articul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절식 탄두부입니다. 아까 뱀대가리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하시고, 예, 그 차분히 이제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백모가 뭐 그냥 캐치한 게 아니라 미 공군 우주군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Air and Space Forces Association. 거기서 미 우주군 사령부가 있는 컬러라도에서 최근에 그 심포지움을 했는데 거기서 1차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냐면 관절식 탄두 기술을 이용한 관절식 탄두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기능 확장 뭐 이 정도 뜻의 연구 프로젝트예요. Missile Utility Transformation via Articulated Nose Technology. 이게 이제 보면 네, 관절식 탄두를 이용한 미사일 기능 확장 프로젝트고 이게 미사일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 미사일에서 이제 속도랑 항속을 높이면 항속이라는 건 거리야 사거리. 속도하고 사거리를 높이면 조종성과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maneuverability, 조종성이죠. 기동성은 agility, 그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조종성과 기동성을 높이면 항속이 떨어져요. 이게 미사일의 그 어떤 그 선택의 그러니까 그 선택 포인트거든요. 그 어느 지점까지 어디서 그러니까 A를 어느 정도 희생하고 B를 어느 정도 살릴 거냐 뭐 이런 그 선택이라고 해요. 저울질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미사일의 제어 조작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미사일의 제어 조작 시스템에 있어 항속거리와 조종성 기동성은 서로 충돌하는 요구다. 이게 이제 이 영어 문장의 뜻이에요. 이번 심포지엄에서 미 공군 공군 연구소가 발표한 그 발표문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네. 이거를 두 개를 다 극복해 보자라는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니즈는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출발점은 뭐냐면은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NGAD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 중이잖아요. 이거 저 괴물 같은 전투기입니다. F-35에 한 개가 사용되는 F-135 엔진 혹은 그거를 적응형 사이클 엔진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이 완전히 바꿔낸 XA100 엔진 이걸 두 개를 써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엔진 파워만 따지면은 B-21과 같은 거예요.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미국 전투기는 항속거리가 3,000km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주 전장을 동유럽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를 때리면 되니까 항속거리가 3,000km 이내예요. 그런데 주전장이 이제 동아시아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속거리가 내부 연료만 가지고 4,000km. 그러니까 우리가 F-15가 외부에 주렁주렁 달고서 한 4,000km 가거든요. 4,000 몇백 킬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NGAD는 내부 연료만 가지고 한 4,000, 5,000km를 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려니까 이 보통 이제 전투기에 그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위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날개 면적을 늘려야죠. 그래서 날개가 얼핏 보면 저렇게 전익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한 기동성은 F-35 이상이고, 네, 이게 이제 NGAD 개념인데, 이 NGAD라는 것이 그러니까 NGAD를 만들면서 야, 이 NGAD에 좀 자기한테 오는 미사일들을 요격해버리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무기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얘기가. 이 NGAD는 유무인 복합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엄청난 통신 제어를 갖고 있고, 그런 그 아주 최첨단의 정말 괴물과 같은 한 대에 뭐 7천억, 8천억 하는 그런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뮤턴트 방식, 즉 관절식 탄두부 구조의 미사일 제어 조작 시스템이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적의 대공 미사일을 요격해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뮤턴트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배경이 그렇게 설명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NGAD 뮤턴트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꼬리 날개가 일단 없어요. 꼬리 날개가 없으니까 항속이 길어지죠. 1.5배, 2배씩 이렇게 길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조종성과 기동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아까 그 보셨지만 뱀처럼 방향을 막 바꾸잖아요. 뿐만 아니라 최종 순간에, 자 보세요. 이렇게 미사일이, 상대방 미사일이 와, 내가 쏜 요격 미사일이 이렇게 가. 근데 계산을 잘못해 갖고 얘가 이렇게 빗갈려 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미사일이 크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서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틀면은 획 하고 갈 거 아니에요. 획 하고 가다가 딱 머리를 그 방향에다 놓고서 상대방 미사일이 여기야. 여기 온다고. 요 방향에 대고 탄두를 그쪽으로 빵 터뜨리는 거예요. 지향성 폭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얘가 뱀 대가리처럼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는데 대가리가 이렇게 들렸어. 그러면 이게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뱀 대가리 또 이렇게 했어. 그러면 확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 대가리를 조정을 해가지고 꼬리 날개밖에 없으면서도 무지하게 빠르게 기동을 하는 애고, 첫째. 또 꼬리 날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어지고, 둘째. 또한 뱀 대가리를 딱 조정을 해서 지향성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요격의 확률을 또 높이고, 그런 애예요, 얘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만약에요, 이런 걸로 해서 전략 폭격기 혹은 B-52 같은 데에다가 얘를 이런 미사일을 몇 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전략 폭격기들은 굼뜨거든요.